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한국의 저질 강성 좌익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처럼 윤석열 현 대통령을 재임 중 탄핵시켜 쫓아내려는 온갖 회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들의 책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심상찮은 전국 흐름과 관련해서 원로 언론인인 유건일 주필이 현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유 주필은 자유인들은 제2의 탄핵 시나리오를 단호히 뭉개버려야 한다면서 김문수가 앞장서 국민의힘 혁신의 횃불을 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문수가 나서면 시리에 빠졌던 자유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호응할 것이라면서 자유인들은 김문수 불씨를 키우고 불붙이고 터뜨려서 빈사의 자유진영을 재건하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유건일 주필은 먼저 한동훈, 이재명과는 협의, 윤석열과는 대립, 김문수는 횃불을 들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진영은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의 반란에 직면해 생사의 결전을 치르고 있다. 이 결전은 대한민국 수호 진영의 통합적 지도 노선과 전투적 지도 노선, 내부의 기회주의 배척을 요구한다. 범대한민국 진영은 단합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투적이지 않다. 한동훈이 당 지도 노선을 소위 국민 눈높이라는 것에 맞췄기 때문이다. 그가 말한 국민 눈높이란 수도권 중도 청년의 여론 성향을 말한다 했다. 지난 4.10 총선 때 이들은 수도권 경기에서 이재명의 사람들을 묻지마 뽑아주었다. 양문석도 좋다. 김준혁도 와라. 한동훈이 말한 국민 눈높이란 결국 보수를 떠나 좌쪽으로 50%쯤 클릭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과는 의정 협의를 하겠다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도태우 같은 자유우파와는 충돌했다. 그래서였나 한동훈은 어쩌자고 해병특검에 덜컥 합의했다. 그건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한동훈은 그런 상황을 알고서 합의했나? 그런가? 그랬다면 자유인들은 제2의 탄핵 시나리오를 단호히 뭉개버려야 한다. 어떻게 정통 자유보수 우파의 치열한 내부 투쟁을 통해서 내부의 적에 대한 정면의 주도권 투쟁, 내부의 잘못에 대한 근본적 노선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누가 나설 것인가? 김문수가 앞장서라. 김문수가 국민의힘 혁신의 횃불을 들어라. 시리에 빠졌던 자유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호응할 것이다. 자유인들, 김문수 불씨를 키우고 불붙이고 터뜨려 빈사의 자유진영을 재건하자. 박근혜 탄핵 후 자유진영은 강남좌파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가자. 우리는 극좌 플러스 파시즘에 항거하는 자유 레지스탕스다. 우리는 남북한 주사파 플러스 시진핑 플러스 푸틴 플러스 차베스주의 그리고 기회주의에 저항한다. 우리는 2027년 자유정부 재창출을 향해 전진한다. 유건일 주필은 또 한동훈, 윤 대통령 들이받으면 차기 보장된다고 보나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3년씩이나 남았다. 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을 쑥 빼서 그를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그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계속 작동한다. 좌파 야당 플러스 좌파 운동꾼들이야 당연히 그런다.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이 아니다. 그들은 보통의 야당 의회주의적 좌파가 아니다. 그들은 죽창가를 부르며 전체주의 일당 독재로 가려는 이른바 민족민주혁명파가 대종이다. 그들은 겉으론
의회주의와 헌법질서 안에 있는 척한다. 그러나 그들은 내심으론 민족해방혁명,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꾀한다. 광우병 난동, 사드 반대 난동, 박근혜 탄핵이 다 그래서 났다. 이재명 일당이 특히 그런다. 그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덜려는 방탄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또한 그런다. 이들은 NL 혁명꾼들을 단순한 진보의 하나련히 친다. 그렇게 잘못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상대로 협친이, 의정협인이, 특검 합인이 호들갑 떤다.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는 게 차기 보장책인 줄 착각하기도 한다. 이재명 등은 그저 보수 이간질을 하고 있을 뿐인데, 유근일 주필은 이 칼럼에서 먼저 이렇게 한동훈 체제를 비판한 뒤 한국의 언론, 특히 조선동아 중앙일보로 대표되는 비좌파 기회주의 언론을 통렬히 비판합니다. 언론도 강력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언론은 정권은 유한하고 언론은 영원하다라는 명분을 항상 내세운다. 그 명분 하에 대통령들을 길들이려 한다. 문제는 결국 뭔가? 문제는 윤석열 정부 구성원, 용산 대통령실이 운동권의 그런 혁명적 속내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뭘 모르는 맹물들은 매사 싸우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려 할 뿐이다. 안일, 무사 그 자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만 안팎으로 왕따당하고 배신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유주필은 이어서 한동훈을 대신할 장수를 전면 배치하라고 정면으로 제안합니다. 결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해야 하나? 답은 하나. 한동훈을 대신할 정통 자유우파 장수를 하루속히 전면 배치해야 한다. 극좌 플러스 사이비 보수의 촛불로 자유우파 대통령이 쫓겨나는 개판을 정면으로 되치게 할 그 사람, 그를 앞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시국입니다. 이렇게 이번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유주필은 또 윤 대통령 밀려나든 버텨내든 할 것 10월에서 연말까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한국 정치의 또 한 차례 대폭발이 각일각 다가온다. 10월에서 연말까지 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밀려나든 버텨내든 할 것이다. 탄핵 세력은 극좌 플러스 어중간 기회주의 연합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을 식물화했다. 박근혜 정권을 타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 한다. 가짜뉴스와 특정인 악마화로. 이명박 식물화 때는 광우병으로 쓰러지는 미국산 소 동영상을 방영했다. 그걸 본 15살 여학생은 울부짖었다. 뇌 송송 구멍탁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박근혜 탄핵 때는 대통령이 남자와 데이트했다. 청와대에서 구설했다. 최서원이 대통령보다 높다 따위의 거짓말을 날조 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선 김건희 여사 악마화가 상영 중이다. 김건희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식이다. 16세기 영국왕 헨리 8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인 엠볼린과 재혼했다. 그녀가 왕자를 낳지 못하자 왕은 그녀의 사촌 제인 시모아를 또 취했다. 엠볼린을 런던 탑에 가두고 처형했다. 그녀가 마녀 숭배를 했다며. 프랑스 혁명 과격파 자코뱅 당은 루이 16세의 왕후 마리 앙뚜아네트를 성물란, 빵 없으면 과자나 먹으라고 막말했대서 단두대에 세웠다. 한동훈 참모 김경률도 김건희는 마리 앙뚜아네트라 했다. 그 말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야당 쪽도 헐뜯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열 1위 김건희의 영부남이라고. 그러나 엠볼린이 마녀를 숭배했나? 마녀라는 게 있기나 한가? 영국 리더 대학 사이먼 브로스 교수는 밝혀냈다. 마리 앙뚜아네트 추문도 프랑스 왕가의 돈을 뜯어내려던 런던 범죄꾼들의 날조였다. 김건희 여사가 좌파 인물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카톡할 정도로 경호가 허술했다면 상습 탄핵 세력은
그걸 덧없는 호재로 써먹었을 법하다. 저들은 그걸로 21세기 한국판 엠볼린 플러스 마리 앙뚜아네트 플러스 김건희 시나리오를 썼다. 이게 먹히면 10월 홍위병 난동이다. 9월 말 투 스트라이크 투 아웃이다. 결정타를 때려야 한다. 누가? 정상배 아닌 진실의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김문수 같은 자유인들은 외치자. 뻥까지 마, 뻥까지 마, 뻥까지 마. 이렇게 이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질 좌익 세력의 저열한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당정의 전면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으로는 안 된다. 김문수 같은 자유의 전사들이 나서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제대로 저질 좌익 세력의 사기성 탄핵 기도에 맞설 수 있다는 유건일 주필의 주장은 우리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익 세력이 다시 한번 재미를 보려고 하는 부당한 사기 탄핵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히 맞서야 됩니다. 절대로 박근혜 사기 탄핵과 같은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설사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다시 저질 좌익 세력의 그런 부당한 탄핵과 그에 이은 또 다른 문재인 정권 같은 최악의 망국적 정권이 들어서는 식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맥락입니다마는 비좌파 정권 때만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사악하기 짝이 없는 소위 헬조선론에 대한 논평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특히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대한민국을 헬조선 운운하면서 박근혜 사기 탄핵에 적극 가담하고 결국 문재인 저질 좌익 정권 탄생에 부역했던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 요즘 다시 헬조선이니 킬조선이니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내뱉는 자들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그야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최악의 망국적 수준의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눈알을 굴리면서 저질 좌익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 홍위병 역할을 하면서 헬조선 같은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거나 꺼내지도 않았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사기 탄핵 당시 이들이 퍼뜨려서 국민을 오도했던 그 수많은 악성 허위 주장들, 가령 박근혜 정신박약이니 심신무기력이니 비아그라니 최순실의 꼭두각시니 라스푸틴 운운이니 롯데호텔 미래 운운 등 도저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야만적인 짓들은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따위 허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벌써 담론의 장에서 퇴출돼도 한참 전에 퇴출돼야 할 범죄적 수준의 거짓과 왜곡, 광기와 선동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저질 문재인 정권보다는 좀 더 만만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다시 요즘 들어서 요사스런 궤변을 확산시키고 있다면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의 그 독특한 뇌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는 지긋지긋한 문재인 좌익 정권이 막을 내리고 4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약 2년 전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의 정략적 헬조선론이 우리 사회에 다시 등장할 것을 경고하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글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에서는 뜬금없이 헬조선론이 유행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때 당시 대한민국을 헬,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언론은 경쟁적으로 헬조선론을 부추겼다. 모든 문제를 좌익의 정파적 기준과 정파적 이해로 판단해서 제작하는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비좌파 메이저 신문, 조선동아 중앙일보에 종사하는 언론인 가운데도 상당수가 열심히 헬조선 주장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가담했다. 강성 저질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원전과 기업 때리기 등 잘못된 정책의 영향으로 젊은이들의 취업이 종전보다 크게 어려워지는 등 한국의 전반적인 사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또 문 정권은 나라 빚을 천정부지로 늘려놓아 앞으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면 대한민국에 대응할 재정 여력도 크게 줄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권 출범 전까지 합쳐서 모두 600조 정도였는데 불과 문 정권 5년 동안 400조나 늘려놓아서 지금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굳이 헬조선이라는 무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명백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에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걸핏하면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헬조선의 헬자도 꺼내지 않고 5년을 보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좌파 정권이 일단 퇴장했으니 아마 앞으로는 또 헬조선론과 비슷한 정략적 프레임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권 탈취를 노리는 저질 강성 좌익 세력과 사기성 탄핵 정변 등 결정적 순간마다 그들에게 휘둘려온 자칭 보수 내의 헛똑똑이들이 또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들도 그만큼 여러 차례 속았으면 이제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그것도 그리 기대할 바는 못 된다. 슬프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수준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정확히 2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사악하기 짝이 없는 헬조선론이 등장할 것을 경고한 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바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하고 이따위 헛소리들을 짓거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애국 시민들이 단호히 응징해서 다시는 그런 짓들을 반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